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36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6. Questions about non-human animal political participation, interspecies communication, and political voice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animal philosophy until now. This is unfortunate because other animals are subjects with their own perspectives on life. It is not sufficient, either epistemologically or normatively, just to consider them. Humans need to reformulate political and social relations in interaction with them in order not to repeat anthropocentrism. Langu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inking about creating better relations with other animals. Learning about the languages of other animals can help humans to understand them better and build new relations with them. Challenging an anthropocentric view of language formed by power relations can help humans to see animals of other species and their languages differently. Conceptualizing animal languages can also be significant in addressing certain practical problems between humans and other animals. For example, in border conflicts between groups of wild animals and human groups, or with regard to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ose non-human animals who are part of our societies. 36번 지문 문법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세 번째 줄 보면 have not received 현재 완료가 오죠. 이 현재 완료는 그 다음 줄에 until now 지금까지. 이 지금까지란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와 연결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 A번 단락에서 첫 단어가 conceptualize가 개념화하다란 타동사인데 ing로 되어 있죠. 동명사고 문장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가지고 와요. 동물 언어들이란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동명사든 부정사든 분사든 간에 원래의 동사가 타동사면 뒤에 항상 목적어 수반한다는 거. 자동사면 목적어가 필요 없겠죠.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전치사 다음에 addressing 동명사입니다. ing인데 address도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certain practical problems가 목적어 되죠. 다음 쭉 내려가서 those non-human animals 선행사죠.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가끔 질문을 하는데 동물들이 선행사로 나올 때는 동물도 생명체인데 who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떤 다른 지문들이나 독해나 문장에서는 which를 쓰는 구조도 있어요. 그거는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동물을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로 여기는 사람들은 who를 쓸 것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which를 쓸 것이라고. 그거는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 생각에 달렸지 이게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which를 쓴다, who를 쓴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죠? 내가 본 경험, 지문들을 많이 봤을 때 그런 걸 봤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B번에 in ing 역시 전치사 다음에 ing가 동명사인데 이 경우는 think가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think about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아시겠죠? think는 타동사로 쓰이지만 자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creating이 또 동명사죠. 근데 creat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better relations가 목적으로 나오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 다음 other 다음에는 복수명사. 그리고 learning은 동명사로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이죠. 과거에 내가 학교 다닐 때 help를 하면 사역동사라고 준사역동사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 우리말로 되는 한자겠죠. 그런 용어는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려야 돼.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문법적인 그런 전문 용어, 언어학자나 영문법 학자들이 붙여놓은 전문 용어가 필요한 경우만 일부러 사용하지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영어를 망친다는 거예요. 헬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나 동사원을 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지.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동사 그런 건
학자들이 자기 영역 안에서 논의한 거, 의논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됐죠? 다음에 them은 other animals를 가리킵니다. 다른 동물들. 대명사는 독해에서 문장 구조 속에서 가리키는 걸 정확하게 잡아야만 해석이 정확해져. 대명사는 또 수능 문법에 나오기 때문에 내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and 다음에 build는 위에 있는 to understand와 병렬이 되니까 앞에는 to 부정사를 쓰더라도 뒤에는 to를 빼도 됩니다. 병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and나 but 이런 더미 접속사 다음에 밑줄이 꺼져 있는 문제가 거의 병렬 문제인데 병렬 문제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challenging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can help인데 그 주어부 안에서 formed라는 pp죠. by 권력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pp가 앞에 있는 anthropocentric view of language를 수식합니다. 그죠? 한 문장 안에 분사가 나오고 동사 나오는 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help 다음에 humans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보. 그리고 different가 부사가 되는 이유는 to-c를 해석상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가 된다는 거. 그 다음 C번의 세 번째 줄에 it이 가주어, sufficient가 형용사 보어, 다음 주에 to consider이 진주어죠. 뭐 형식주어, 내용주어 이런 용어도 좀 쓰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다음에 either A or B 부사가 병렬로 되어 있죠. either A or B 상관접속사 부사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neither A nor B고 either A or B죠. 그 다음에 them은 other animals를 받아주는 대명사고 밑에 줄에도 them도 마찬가지. 그리고 in order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in order not to 부정사 항상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인다. 그 이유는 not이나 never이 부정부사고 동명사 부정사 분사의 뿌리는 동사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수식하면서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고 중간중간에 내가 했는 말들이 잔소리가 아니고 문법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말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세요. 자, 해석하러 우리는 넘어갑시다. 이 지문은 정말 좋은 지문입니다. 여러분이 수능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될 그런 순서 지문이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이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비인간 동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든가 또는 고양이라든가 기타 애완동물들이 있죠. 이런 인간이 아닌 동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와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관점, 즉 인간과 똑같은 권리와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동물을 자신의 삶에 대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존재, 그리고 이익과 관심사를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고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다뤄야 하며 이것 또한 정치적 안건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이익에 따라서 동물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동물복지법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권처럼 동물도 또한 동물권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두면 이 지문을 이해하기 훨씬 편해요. 자, 들어갑니다. 박스를 보면 question가 주어고 세 번째 줄에 have not received가 동사지요. 주어 부분이 굉장히 길죠. 첫 줄에 non-human animal political participation이죠. 인간이 아닌 동물의 정치적 참여입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의 정치적 참여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할 때 동물복지법을 발의할 때 인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내용을 담아서 법을 발의하고 만든다. 이런 개념. 즉 동물이 국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인권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걸 말하겠죠. 이런 동물의 정치적 참여. 그 다음에 interspecies. 종과 종 간의 어떤 소통. 그리고 정치적 목소리.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질문들은 have not received.
받지를 못했어. 현재로 많은 관심을 동물 철학에 있어서 지금까지 인간에게서 동물 철학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수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가족처럼. 근데 그만큼 이제 인간과 똑같은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인간과 비슷한 권리를 인정받고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사회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자, 순서 문제에서 A번에 동물 언어를 개념한다. 갑자기 동물에 대한 어떤 인간과의 어떤 과정을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동물에 대한 동물 언어를 개념한다. 말이 지금 연결이 안 되죠. 뭔가 중간에 끊어지는 느낌이 들고 또한 올소라는 단어가 힌트입니다. 그죠? 뭔가 나오고 난 뒤에 또한 중요하다. 앞에서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중요하다는 말 나와야 되거든. 근데 A번은 첫 단락이 될 수 없고, 자, B번에 언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관계죠. 다른 동물과, 인간이 다른 동물과의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더 나은 관계란 말은 앞에 어떤 관계란 말, 이게 더 나은 관계가 또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앞에 동물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깔아주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B번도 첫 단락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럼 결국 C번이 먼저인데, 다행스럽게도 This is unfortunate 나와요. 그럼 this는 빡센 내용이겠죠. 많은 관심을 얻지 못했다는 거. 이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C번 단락 찾았어요. Because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이 주체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삶에 관한 그 동물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즉 동물도 하나의 인간처럼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에 충분하지 않아. 인간이 동물을 인식론적으로 또는 규범적으로 그 동물들을 생각하는 것, 고려해 보는 것, 이거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이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인격체로서 생명체로서 인간처럼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 중심주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인간은 상에 있고 동물은 하에 있다면 상하 개념, 이런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고, 그런 걸 과거에는 계속해서 반복해 왔죠. 동물은 동물으로 인정하고 인간이 우위에 있었잖아.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동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어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 주자는 거지. 법적으로라도 일반 사회적으로라도.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 그러면서 지금 B번에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 나오고 나는데 A번에 지금 언어를 개념한다 말 나와야 되겠죠. 자,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과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재구성해야 되니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언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동물도 인간도 동물과 언어로서 대화를 하니까 동물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겠죠. Learning about the language of other animals, 다른 동물에 대한 언어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죠. 그 다른 동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challenging은 anthropocentric view of language인데, 뒤에 권력 관계란 말은 동물이 인간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자기 기분 따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권력 관계에서 형성된 인간 중심의 언어관에 도전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이것은 인간이 보도록 도와줄 수 있어. 다른 종의 동물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보도록, 과거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게 아닌 다른 차원에서 보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C번의 이제 마지막 단락이, 그러려면 동물들의 언어를 개념화해야 되잖아. 이것이 또한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특정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 그 예시로서 야생동물 집단과 뭐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들, 애완동물 플러스 야생동물 집단과 인간 집단 사이에 경계의 갈등, 막 동물들을 막 사냥을 하고 마구 죽이잖아요. 그죠? 밀렵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경계의 갈등 속에서, 또는 뒤에 보면 우리 사회의 일부분인 그러한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 대한 정치적 참여, 인간과의 똑같은 그런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인간과 다른 동물의 특정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루는데 동물 언어를 개념하는 것이 또한 중요할 수 있다. 동물들도 인간이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 인간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준다면 뭐 큰 무리 없이 동물과 사람들이 서로 잘 공존하면서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또 우리가 일반적인 야생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우리는 수능을 맞춰야 되니까 순서 문제 논리적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잘 연구해 보세요.